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단잠에 빠진 시간. 당신은 혹시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60대 이상이시라면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는 그 고통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소변 때문에 자다 깨는 일 없는 편안한 밤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홍장일입니다. 60대 후반이 되면서 저도 같은 증상을 겪었습니다. 한밤중에 2번, 3번, 심지어 5번까지도 깨는 날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통잠 한번 쭉 자보는 게 소원이었다면 바로 지금 제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야간녀의 숨겨진 원인부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까지 당신의 꿀잠을 되찾아줄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습관 때문에 지쳐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당신의 수면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야간녀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이 문제를 방치하면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저 잠 못 드는 밤을 넘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야간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요실금은 물론이고 낙상사고로 수백만 원의 병원비와 더 나아가 남은 노후 생활 전체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밤에 깨지 않으며 7시간 이상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지식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단 5분만 따라 하시면 오늘 밤부터 야간에 깨는 일이 사라집니다. 제 40년 진료 경험에서 나온 특별한 방법,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저도 이 과정을 직접 겪어봤기에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진심 담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조금 뒤에는 병원에서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야간녀의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오늘 밤부터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밤마다 깼던 불편한 밤을 끝내고 상쾌한 아침을 맞을 준비 되셨나요? 먼저 야간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나이 들면 원래 밤에 자주 깨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야간녀란 잠자는 도중에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야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몇 번 깨야 문제인가 하는 건데요. 나는 새벽에 한두 번 깨는 정도니까 괜찮지 않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단 한 번만 소변 때문에 깨도 야간녀에 해당됩니다. 놀라셨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40대는 40%, 50대는 50%, 60대는 60%가 최소 한 번은 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90대는 무려 90%가 경험한다고 하니 나이 들수록 흔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 2번 이상 깨는 경우부터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료 목표도 아예 안 깨는 게 아니라 한 번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좀 불편해도 그냥 참고 자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야간녀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간녀를 겪는 분들은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이고 낮 동안의 활력과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깊은 잠을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약속도 깜빡하는 일이 늘어난다면 숙면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 사소한 병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도 쉽게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낙상입니다. 밤에 잠결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고관절이나 척추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뼈 다친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다치면 1년 넘게 고생하고 심하면 요양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8세 박영수 어르신은 자다 일어나려다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비만 300만 원, 재활치료에 6개월이 걸렸고 지금도 보행기 없이는 걷기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야간녀가 있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3배 더 자주 낙상을 겪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낙상으로 뼈가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야간녀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왜 나이 들면 자꾸 자다가 깨게 되는 걸까요? 방광이 약해져서일까요? 물을 많이 마셔서일까요? 아닙니다. 실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게 뭔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소변을 조절하는 밸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이 밸브가 잠기면서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밤에는 깨지 않고 잘 수 있었죠.
이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잠겨야 할 밸브가 덜 잠기고 밤사이에도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방광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 방광은 탄력 있고 넓어서 많은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작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야 해 라는 신호가 빨리 오는 겁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60대 이후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게 됩니다. 전립선은 도넛처럼 소변 통로를 감싸고 있는데 도넛이 부풀면 가운데가 좁아져서 소변 배출이 힘들어집니다. 여성분들은 또 경우가 다릅니다. 특히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방광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방광이 제 위치보다 아래로 내려가고 소변을 참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과민성 방광을 겪고 계십니다. 이건 방광이 실제로 꽉 차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소변이 마려운 것 같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저녁에 물을 많이 드시거나 따뜻한 국물 음식, 수분이 많은 과일, 맥주 한 잔 같은 것들을 자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밤에 소변량이 많아지고 어쩔 수 없이 잠에서 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체내 수분 조절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제 환자 중 이경철 어르신은 평소 다리가 잘 붓는다고 하셨는데요. 낮 동안 서 있으면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누우셨을 때 온몸으로 퍼지면서 소변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계속 깨게 되셨던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스스로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줬지만 지금은 그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방광은 더 민감해지고 항이뇨 호르몬은 줄어들고 체내 수분은 밤에도 계속 소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 어르신들의 밤잠을 깨우고 삶의 질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환자분들께 알려드려 실제로 수천 명 이상의 효과를 보신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낮 동안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되 저녁부터는 수분 섭취를 철저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물을 줄이라니요? 물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고 들었는데요.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낮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는 약을 복용하실 때 필요한 최소한의 물 외에는 추가로 물, 국물, 과일, 맥주 등 수분을 드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물 음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밥, 찌개, 탕 등은 드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많은 수분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국물을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요? 하셔도 사실 그 한두 숟갈이 밤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녁에는 국물 없이 건더기만 골라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 과일로 마무리하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 부분도 낮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되도록 낮 시간대에 드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저녁 시간에 소변을 많이 만드는 알코올이나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다리 붓기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수면 중에 다리 부종의 재흡수와 소변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다리를 좀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몰려와 소변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녁 식사 후부터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다리 쪽으로 수분이 몰리게 됩니다. 특히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몸 전체로 퍼지게 되고 그 수분이 소변으로 전환되어 야간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75세 이영호 어르신께서는 매일 밤 3번씩 화장실을 가셨는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TV 보실 때 다리를 소파 위에 올리는 습관을 들이신 이후로는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올리시거나 침대에 누우실 때 다리 밑에 쿠션을 하나 받쳐두셔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20에서 30분만 이렇게 하셔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이나 심장,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줄어들고 자다가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자기 전에는 꼭 한 번 더 화장실에 다녀오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 굳이 가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마치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화장실에 들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밤새 새로 만들어지는 소변과 합쳐져서 방광을 금세 가득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한꺼번에 최소한 2번 연속해서 비워야만 그 다음번 소변 보고 싶은 시간이 늦게 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을 누르고 있는 신경 조직이 둔감해진 나머지 소변이 한꺼번에 다 쏟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첫 번째 소변 볼 때는 약 40% 정도 밖에 쏟아지지 않게 됩니다. 방광에는 아직 남아있는데도 다 비워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믿지 말고 잠시만 더 기다리면 다시 소변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최소한 3번을 그 자리에서 변기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완전히 다 비워내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느낌이 없다고 소변이 다 비워진 것이 아니라 30초만 더 기다리면 다시 또 나옵니다. 소변이 많든 적든 잠들기 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습관이 야간열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매일 실천하시면 몸도 점차 적응해서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됩니다. 남성분들은 보통 급하게 소변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천천히 앉아서 끝까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수면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리에 누우신 뒤에 휴대폰을 보는 습관은 오늘부터 꼭 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동안 우리 뇌는 낮이라고 착각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러면 원래 밤에 잠겨야 할 수도 꼭지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핸드폰은 침대에 아예 두지 마세요. 밤에는 빛을 끄고 조용히 수면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밤중에 자다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는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다 깼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반사처럼 화장실을 가시는 데의 습관이 오히려 야간열을 악화시킵니다. 자다 진짜로 방광이 꽉 찬 느낌이 드는지 참을 수 없을 정도인지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면 그냥 다시 눈을 감고 누워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다 깬 것은 수면 유지 장애 때문이지 소변이 꽉 차서 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져서 가벼운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그런데 깨자마자 무조건 화장실을 가버리면 우리 몸은 자다 깨면 무조건 소변 봐야 하는구나 하고 잘못 학습합니다. 반대로 조금 불편해도 참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점점 밤에는 소변을 덜 만든다는 쪽으로 다시 적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야간열과 가짜 야간열을 구별하고 고치는 핵심입니다. 조금 답답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고 한밤중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결국 밤새 푹 자는 날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중간에 깨어나지 않도록 하여 야간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중과 주말에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는 일관된 수면 루틴 일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1시간 동안 취침 루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이완요법을 배우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촉진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잠자기 1~2시간 전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보다 쉽게 잠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 환자들의 사례가 증명합니다. 오늘 밤부터 저녁 수분 조절, 다리 올리기, 자기 전 소변 비우기, 핸드폰 금지, 자다 깨도 소변 참기,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시면 더 이상 밤에 깨지 않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지켜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드물게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특별한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꼭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 번째, 소변 때문에 밤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4일 이상 계속된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가 있으면 야간열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잠자는 중에 상기도, 즉 혀 뿌리의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기도가 막히게 함으로써 뇌가 반복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수면 장애를 말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있는 환자의 약 50%에서 야뇨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80%에서 야뇨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막혀서 산소 수치가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하게 되고 뇌열 수치에서 분비되는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억제되어서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도가 막히게 되면 우리 가슴에 있는 흉곽 안에는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줄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심장가페의 혈류량이 높아지게 되고 혈압이 높아져서 그 결과 소변을 많이 만드는 신부나트륨 이뇨인자가 자극돼서 더 소변을 많이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분은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변 때문에 밤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4일 이상 계속된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낮에도 소변 문제가 생긴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한두 번은 컨디션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대부분 밤마다 2번 이상 깬다면 몸 안의 생활 습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낮에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참기 힘든 노이가 온다든지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든지 갑자기 요실금이 시작됐다면 이건 단순한 야간뇨가 아닙니다. 방광, 전립선, 신장, 심장 문제까지 몸 안 어딘가에서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야간에 몸이 붓기 시작했다면 절대 늦추지 마십시오. 특히 종아리, 발목, 얼굴이 붓는다. 자고 일어났더니 손등이 퉁퉁 부었다. 이런 증상이 함께 온다면 신장 기능 악화 같은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잘 붓는 거지, 나이 들면 원래 자주 그래 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병을 키워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료를 받아야 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할까요? 우선 아주 간단한 검사로 초음파 검사로 방광과 전립선을 체크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이상은 초기에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늦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장 기능 손상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병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이상은 초기라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늦으면 수술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병을 일찍 발견했을 때와 늦게 발견했을 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금 불편한데 참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내 몸의 이상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저도 직접 진찰하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헷갈리신다면 차라리 한 번 더 병원에 가 보세요. 건강검진처럼 미리미리 체크하는 습관이 오히려 큰 병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 앞에 서 계십니다. 계속 깊은 잠 없이 밤을 지새울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편안한 숙면을 되찾을 것인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물 안 마시기, 다리 올려두기, 자기 전 화장실 다녀오기, 자다 깨도 소변 참기.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건강을, 가족과의 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딱 하나, 오늘 당장 시작할 방법을 정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안 마시기 시작합니다. 또는 오늘부터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지 않겠습니다. 와 같이 간단한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여 더 이상 밤에 깨지 않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합니다. 오늘 밤 작은 변화로 시작하여 편안한 숙면을 되찾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